그런데 9월 15일에 뭐 PD수첩에서 이제 추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검사가 저희 말고도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한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뭐 감정 결과들은 다 병원이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증거들이 다 유죄를 가리키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다 유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검사만 또 병원 편에 서가지고 불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6월에 있었었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갑자기 그 유튜브 PD수첩에 댓글을 다신 거예요. 예. 그 피해자분이. 그래서 저 검사 아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 검사 우리 딸 죽었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 라고 댓글이 와서 그거를 듣고 우연히 PD수첩에서 추가 취재를 했는데 충분히 그런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이제 고 김성은 양이고 사고 당시에 11세였거든요. 초등학생이었어요. 되게 안타깝게 사실 마찬가지로 되게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대학병원에 갔다가 의료 과실로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성조여 검사가 자기만 증거들이 다 병원이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 불기소를 해서 결국 거기는 아예 과실치사도 기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뭐 그 어머니랑 아버지는 거의 엄청 힘들게 뭐 폐인처럼 지내시다가 묻혀 있을 뻔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피수첩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같은 그 검사에 의한 불기소의 피해자가 또 발견됐고 그게 방송이 나갔고 이제 국민청원까지 오게 된 거죠. 이 검사가 하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감찰이든 아니면 뭐 재수사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청원을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어쨌건 이 검사가 이게 이런 실수든 혹은 뭐 고의적이든 이런 건이 한 건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쨌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올리신 뒤에 그래도 하나의 희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도저히 이거 검사의 판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증거들이 다 유죄가 맞다고,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정 신청을 법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봤더니 검사가 부적절하게 불기소를 했을 때 한 번 더 저희가 판단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항고라는 제도인데 저희가 항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에서 한 번 더 이거를 봐달라고 했는데 고등검찰청이 한 일주일도 검토를 안 하고는 딱 한 문장으로 그냥 뭐 아무런 이견이 없다. 한 문장으로 검사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온 거죠. 저희가 거기에 한 번 더 불복하고 차라리 법원에 직접 이 사안이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인가 아닌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재정신청이 저희도 이제 그거를 알게 되었고 재정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에 걸친 법원의 심리 결과 바로 어제 결국 법원에서 이거는 검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의료법 위반이 맞다. 기소해라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았던 게 재정신청이 사실 인용되는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0.32%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희박한 가능성인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너무 좋아, 너무 기뻤고 반대로 그만큼 이게 명백하게 증거들이 의료법 위반이 맞다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법원도 검사의 판단을 뒤집은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신청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뭐 저도 저를 고소하신 분도 재정신청까지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받아들여진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진짜 이게 10,000건 중에 30건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긴 한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건 정말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반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재정신청이 됐으니까 기소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재수사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저희가 청원을 사실 그래서 청원이 중요한 이유가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이 검사에 대해서 이 검사의 해명을 듣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나. 그러니까 떳떳하면 해명을 하면 되는 거고 정말 그 변호사와의 관계는 맞지만 나는 뭐 법대로 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사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기소는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검사가 말고 다른 검사가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이 저희는 이렇게 해결되면 저희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 검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의료사고 피해자들한테 잘못된 처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감찰도 없이 계속 있는다는 게 심지어 뭐 PD수첩 그다음에 여러 방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번쯤은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태연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래서 청원을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이 이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해달라, 혹은 뭐 재수사를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실 저희는 재판을 가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사 또 맡게 된 의료사고에서 분명히 이분은 또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증거와 반대되는 불기소를 할 거고,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는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검찰의 뭐 입장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방송을 보니까요. 방송을 보니 공보 규칙상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지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도 기사를 보면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면 다 합당한 이유가 혹은 개연성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럼 보통 해명을 하잖아요. 네. 떳떳하면 그냥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 검사는 이 변호사랑 아무런 사심을 개입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되는 건데, 또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뭉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가장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노코멘트를 하는데 아무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구제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약간 철벽 방어라고나 할까?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정 신청까지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워낙 인용률이 적으니까 이걸 혹시 기대를 하셨는지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법률적으로는 자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의사들,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0.3% 확률이라고 하면 사실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고,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맞다고 해도 너무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원에 기도를 했죠. 법원만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사실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블로그, 그 다음에 저희가 막 뭐 어떤 1인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 다 응원 댓글을 써주시고 이래서 끝까지 저희도 재정신청까지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언론도 되게 많이 이 검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계속 그런 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운이 좋게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범죄가 명확히 있는데 0.3% 확률, 운이 좋아야만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고 증거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를 했을 때 단지 그 0.3% 확률, 내가 운이 좋기만을 바라면서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든 그런 범죄가 있을 때 운에 맡기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시스템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청원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뭐 재정신청 혹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더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제도로 만들어 달라가 이번 청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만이 채워지면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며칠 남았고 네. 몇만 정도가 지금 청원이 동의가 되었나요? 네, 현재 한 20일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한 4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10일이 남았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닥터 벤데타 의사 선생님도 이제 저희 동생이 성형외과 성형수술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감정을 보시고 같이 이제 붕괴하시면서 청원 동료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4만 명밖에 안 돼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희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아니거든요. 저희 말고도 그 성은이라는 초등학생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사가 계속 아무런 검사로서 징계를 받지 않고 남아있으면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제도적으로 20만이 되어서 이 검사에 대한 감찰이든 아니면 뭐 똑같이 저희같이 억울하게 어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공감해 주시고 꼭 이렇게 홍보를 해서 20만을 채워서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저는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4년이 됐잖아요. 예, 2016년에 이런 일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가족이 이런 일을 겪으면은 정말 그 가정 그리고 삶 이런 게 다 파괴될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께서도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사실 정말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뭐 검찰 뭐 수사라거나 이런 일을 겪을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태어나 처음 겪었고, 처음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뭐 당연히 힘들겠죠. 동생이 떠났고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도 막내 아들이 떠났고,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뭐 법대로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고, 뭐 저희는 그러면 한 1, 2년 뒤면 그냥 슬프겠지만 잊어버리고 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2020년인데 아직까지도 형사 1심도 안 나왔고, 검사가 저희 생각에 장난을 쳐서 아직까지 아무도 의사들 처벌받지 않고, 근데 의사들은 또 잘 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의사들은 병원 영업 잘 했었고, 또 어떤 의사는 뭐 대학병원 가서 다시 뭐 레지던트 받고 있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어머니는 사실 지금도 1인 시위를 하시거든요. 그 검찰청 앞에서. 근데 저도 사실 지나가다 보면 막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사실 뭐 검사가 어른이 잘 했겠지, 정말 뭐 억울하겠나 싶었는데, 당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정말로 이제 감정, 증거, CCTV 증거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검사가 그냥 불기소해버리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건강도 안 좋으시거든요. 나이도 많으신데 60일, 어제까지 70일 동안 계속 매일 아침 9시에 검찰청 가서 1인 시위 하시고, 좀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재정신청 인용돼서 다행히 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뭐 어쨌건 사건이 일단락되고 재판이 끝나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 삶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한 가정의 삶의 인생들이란 게 지금 계속 멈춰 있는 거죠. 몇 멈춰 년째. 있는 상황이라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이 CCTV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원 동의를 한번 직접 요청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원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이 억울하다라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말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재정신청까지 가서 0.3%에 기대야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원 내용이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그 검사에 대한 뭐 감찰, 그 다음에 이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검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또 생기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당했는데 검사가 의사와 의사편을 들었을 때 저희가 어떤 환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령수술의 피해자 권대희 군의 형 권태훈님을 모시고 이야기 드려봤고요. 가능하시면 꼭 청원 페이지 가셔서 청원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